어르신,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긴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컴퓨터 교실 맞지 않나요? 맞긴 한데, 보통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혹시 수강 신청 잘못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영철 68세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강사를 바라보았다. 광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고급 컴퓨터 활용반이라 해서 자신이 배우러 온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저 최근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왔을 뿐이었다. 손녀가 집에서 할아버지 주민센터에서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대. 같이 구경 가자 하고 졸라댔고, 영철은 손녀가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는 모습이 기특해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다. 그런데 막상 강의실 문을 연 순간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강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영철을 스캔했다. 마치 여긴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스펙 쌓으려고 오는 곳인데 어르신이 오실 때가 아니다라는 듯. 주변에 있던 수강생 몇 명도 힐끔힐끔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혹시 다른 수업 들으러 오셨으면 이 건물 2층에서 시니어 컴퓨터 기초반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손녀랑 같이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수강하려는 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잠깐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강사는 순간 난처한 듯 표정을 구겼다. 수업 시간 전이기는 했지만 이미 자리가 꽉 찬 상태였고,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수강생들이 고급 활용이라는 명칭답게 노트북을 펼쳐두고 있었다. 한편 구석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한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요즘엔 참 아무나 들어오나 보네. 다른 학생이 그 말에 장단을 맞췄다. 그러게요. 주민센터라고 해도 선착순 마감이라 들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건가? 영철은 대충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따라 강의실 여기저기를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벽에 걸린 컴퓨터 포스터나 앞쪽에 준비된 프로젝터가 이 아이에겐 작은 모험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무슨 걸 배우는데요? 여기서는 말이다.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수업을 하나 봐. 근데 그냥 구경만 할 거야. 혹시 너도 재밌어 보이니?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네, 저 컴퓨터도 만져보고 싶어요. 그럼 잠깐이나마 허락만 해주시면 같이 있어 보자꾸나. 여전히 강사는 영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규정상 고급 활용반은 별도로 신청을 한 사람만 참석 가능하다. 게다가 노트북 사양도 꽤 높은 것을 요구하기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어 보인다는 편견이 강사의 머릿속에 있는 듯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수업이 곧 시작해야 해서요. 보시다시피 젊은 분들이 실무 위주로 배우러 오는 곳이라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혹시 아이를 위한 어린이 코딩 체험반은 내일 오전에 3층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음 거길 추천드릴게요. 그때 한 학생이 쑥덕이며 비웃었다. 관리자도 없는 건가? 여긴 수준 높은 과제도 내주는데 저런 분이 들어오면 수업이 제대로 되긴 할까? 강사가 그 말을 듣고는 영철을 향해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요. 수강생분들도 곧 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이 방은 정해진 인원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아이가 실망할까봐 한 번 더 물었다 안에 잠깐 앉아 있기만 해도 안 될까요?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곤란함니 규칙상 안 됩니. 아무튼 지금 나가주시는 게. 바로 그때 영철의 손녀가 강사 옆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무슨 그림이에요? 그 고양이 그림은 스크래치 고양이 같은데. 강사가 살짝 당황했다. 화면에 떠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 초급 프로그래밍 교육용이었고 지금 당장 실행해볼 시연 자료였다. 그게 아이 눈에 띈 것이다. 순간 몇몇 수강생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그냥 예시 화면입니. 그런데 어르신, 아무래도 그 순간 강의실 문 밖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들어왔다. 이쪽 방 조금 전에 물이 없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2명 정도 더 입실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한 분이 어르신하고 아이인가요?
강사는 순간 난처한 얼굴이 되었지만 주민센터 직원 앞에서는 이미 사정이 다르다라고 강하게 내칠 수 없었다. 결국 강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영철과 손녀에게 말했다. 알겠습. 그럼 뒷자리 빈 의자 2개에만 앉아 개세 절대 수업에 방해만 안 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영철은 고맙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 손녀와 함께 조심스럽게 뒤쪽 구석 자리로 향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조용히만 있자꾸나. 뭘 배우진 않더라도 그냥 분위기라도 보고 가면 좋지. 수업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수강생들은 분주하게 노트북을 켜고 강사는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강사의 노트북이 자꾸만 멈추거나 재부팅을 반복하는 것이다. 몇 분간 진땀을 흘리던 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왜 이게 실행이 안 되지? 분명 어제까지 잘 되던 파일인데. 아, 뭐가 문제지? 옆에서 어떤 학생이 농담 섞인 말투로 빈정거렸다. 강사님, 오늘 시연 때문에 예민하신가 보네요.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에요? 다른 수강생들도 웃었지만 모두 곧바로 침묵에 빠졌다. 왜냐하면 강사가 계속 에러 메시지를 2번 본 뒤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아예 운영체제가 부팅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거 큰일인데. 안 켜지면 오늘 수업을 못할 텐데. 공교롭게도 이 수업은 고급 활용반이라고 해도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야 하는 날이었다. 노트북 시연이 제대로 안 되면 진도가 나갈 수 없게 된다. 수강생 중 한 명이 투덜댔다. 강사님, 저희 시간 내서 온 건데 설마 오늘 수업이 취소되는 건 아니겠죠? 강사는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잠시만요. 제가 수리점에 전화해 볼 테니까. 빨리 올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 순간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영철이 일어서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강사님, 혹시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제가 옛날에 컴퓨터 쪽 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서. 강사가 피식 웃었다. 어르신, 이런 최신 OS 문제는 간단치 않아요. 제가 어설프게 다루면 오히려 더 고장나서 곤란해집니다. 영철은 무겁지 않게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아닙니. 저도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일했고 문제 진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잠깐만. 곧장 반응이 싸늘하게 돌아왔다. 앞줄에 앉은 젊은 수강생 한 명이 희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옛날 경험으로 되겠나? 요즘 컴퓨터는 워낙 달라서. 또 다른 사람이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우리보단 낫겠지. 아무도 해결책이 없잖아. 강사도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일단 뒷자리로 직접 노트북을 들고 갔다. 혹시 모르니 한번 봐주세. 하지만 정말 복잡한 문제면 수리점부터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철은 안경을 고쳐 쓰고 침착하게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재부팅이 안 되는 화면을 2-3번 뚫어지게 보더니 뭔가 익숙한 듯 키보드를 누르기 시작했다. 운영체제 부팅 모드로 들어가 이런저런 로그를 확인하고 USB를 연결해 복구 프로그램을 띄웠다. 화면에 주르륵 떠오르는 시스템 정보와 오류 코드들을 확인하며 영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마도 업데이트 도중 뭔가 충돌이 있었나 보네요. 잘하면 안전 모드에서 한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구석구석에서 수강생들은 흥미롭게 쳐다봤다. 강사조차 점점 눈을 크게 뜨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어르신, 이게 혹시 해킹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해킹 쪽은 아니고요. 옛날에 한 대기업 전산실에서 OS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꽤 오래 맡았죠. 지금도 비슷한 논리이긴 합니. 됐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노트북 화면이 정상 부팅을 완료했다. 그 뒤 영철이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프로그램 파일을 열자 스크래치 시연 프로젝트도 문제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사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받아들며 물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거 도대체 무슨 원리로 해결하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CMD 창 비슷한 곳에서 뭔가 입력하시던데. 그냥 업데이트 과정에서 손상된 파일만 몇 개 복원한 거죠. 저장된 임시 백업 파일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자리로 가져갔다. 수강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몇몇은 영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오, 대단하시네요 하고 감탄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을 냉랭하게 바라보던 이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구석에서 아이가 속삭였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영철은 손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에이, 별거 아니란다. 자, 이제 강사님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다행이구나. 그렇게 강의실에는 소란을 일으켰던 오류가 싹 해결되었고 수강생들은 제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업이 재개되면서도 여러 명의 시선이 슬쩍슬쩍 영철에게로 향했다. 특히 아까까지 가장 비웃듯이 말하던 남학생은 힐끔힐끔 영철을 보며 무언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영철도 그 느낌을 받았지만 자꾸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 먼저 나서서 말을 걸진 않았다. 다만 손녀가 앞쪽 화면을 바라보며 흥미로워하고 가끔 저 고양이 캐릭터는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같은 질문을 할 때면 영철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강사가 노트북이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더는 영철과 손녀를 내보낼 마음이 생기지 않는 듯했다. 아예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수강생들에게도 방금 협조해 주신 어르신 덕분에 부칙 문제를 해결했으니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 일단 오늘 수업 내용 들으셔도 괜찮습 혹시 지루하시면 언제든 편히 가셔도 되고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영철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듣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는 일정 정도의 호의가 묻어 있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영철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손녀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자신보다 어른들이 배울 법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신기해했다. 그 사이 맨 앞줄에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던 한 남자가 뭔가를 검색해보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남자가 흥분한 얼굴로 뒤를 돌아 영철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혹시 김영철 선생님, 아니 김영철 박사님이라고도 불리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해외 학술지에 한번 크게 실린 OS 보안 시스템 논문 쓴 분 중에 그 성함이 있던데. 제가 혹시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강사가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해외 학술지요? OS 관련 논문이요? 영철은 당황한 기색을 살짝 보이더니 곧 시선을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박사라기보다는 옛날에 석사 과정 때 쓴 논문이 해외에 인용된 적은 있습. 제가 그 당시에 대기업 연구소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네요. 수강생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진짜야? 설마 예전에 그런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발표했던 분이 여기 주민센터에 왜 이런 말들이 뒤섞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칙상 안 됩니다라며 쫓아내려 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영철을 둘러싸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새 강사는 마이크를 꺼놓고 영철의 쪽으로 슬쩍 다가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지, 어떻게 호칭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철은 난처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 그냥 어르신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손녀 본다고 허리가 휘청휘청할 나이인데요. 무슨 선생님입니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몇몇 수강생이 자신들끼리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며 뭔가 기사나 논문 정보를 찾아내려는 모양이었다. 특히 아까 옛날 경험으로 되겠나라고 비꼬던 학생이 눈을 크게 뜨고 앞줄 남자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네가 찾았다는 그 논문에 진짜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응, 김영철이라는 이름의 OS 커스텀 보안 모듈 어쩌고 하는 타이틀이네. 연도도 거의 35년 전이긴 한데 해외 보안 컨퍼런스에도 발표됐던 기록이 있어. 그 학생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럼 설마 이 어르신이 그분이라는 거야? 분명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분이 웬일로 여기 온 거지? 사람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면서 과거 영철이 이룬 업적을 조금씩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영철은 특별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옛날에 프로그램을 좀 다뤄봤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강사도 믿기지 않는다 아는 듯 말을 이었다. 정말이면 엄청 대단한 분이신데요. 제가 대학원 때 한 번 언급된 연구를 본 기억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꽤 선구적인 사례였다고.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자료라 정확히 매칭이 안 되긴 했지만요. 영철은 괜스레 머쓱해지며 손녀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아이야, 괜히 시끄러워졌구나. 할아버지는 그냥 구경하러 온 건데. 손녀는 빙긋 웃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대단한 걸 숨겼어요? 숨긴다기보다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는 별 소용이 없잖아. 요즘 세상은 워낙 빨리 바뀌어서 옛날 경력은 크게 의미가 없단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곧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보안 관련으로 뭔가 연구하세요? 저희 회사도 내부 보안 시스템이 엉망인데 혹시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옛날에 웨스 자체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질문이 빗발치자 강사는 간신히 제지했다. 여러분, 우선 저희 수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질문은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 어르신께 너무 부담드리지 맙시다. 그제야 사람들이 잠잠해졌지만 그 호기심과 존경 섞인 시선은 여전했다. 영철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무도 쉽게 상상 못했을 것이다. 촌스러워 보이는 동네 어르신이 알고 보니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초기 역사를 함께 써온 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업이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강사가 영철에게 달려왔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어르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덕분에 노트북 문제도 해결됐고, 사실 제가 요즘 박사 과정을 준비 중인데 보안 관련 연구를 하려고 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수업 끝나고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영철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별 대단한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또 다른 수강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그럼 저희도 같이 들어도 될까요? 요즘 세상에 웨스 쪽 연구하는 분 찾기가 진짜 어려워서. 그러게요. 게다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개발 환경이 편리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손녀는 웃음이 나왔는지 할아버지 옆에서 뺨에 살짝 보조개를 파며 좋아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컴퓨터 세계의 대단한 할아버지인가요? 거기에 강사가 따뜻하게 답했다. 충분히 그렇다고 말해도 되겠지. 너희 할아버지 덕분에 오래전에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거든. 아이의 얼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영철은 손녀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때까지도 교실 한켠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주민센터 직원이 슬금슬금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사실은 저도 컴퓨터 쪽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쪽 행정직으로 전환했는데 지금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오류가 잦아 애먹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시간 나실 때 잠깐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제가 지금은 그쪽 일을 안 한 지 오래돼서요. 그냥 약간의 기본 체크나 가능할지. 영철이 굳이 손사래를 치는 동안 사람들은 오히려 부탁할 게 있다.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 남학생은 조금 전까지 비웃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사과했다. 아까는 제가 죄송합니 어르신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전혀 모르고 막말한 것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영철은 진심 어린 사과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를 모르셨으면 그럴 수도 있죠.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말에 남학생은 더 난처해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흩어졌고 잠시 뒤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되자 강사가 앞으로 나왔다. 다들 다시 자리에 앉아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이 교시에는 실습 파일을 통해 중급 기능을 다뤄 볼 텐데요. 덕분에 노트북이 돌아왔으니 안심하고 진행합시다.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잠깐 쉬는 시간에 모바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영철의 정보를 찾고 있었다.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었으나 같은 연배와 경력이 맞물리자 대부분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된 듯했다. 이 교시가 시작되자 강사는 이전까지 엄격하게만 보이던 태도를 살짝 누그러뜨리고 영철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부터 덧붙였다. 어르신, 혹시 지루하시면 말씀해 주세.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주로 파이썬과 스크래치 연동 수업이라 이미 어르신께서 너무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수강생들에게는 자, 다들 보안 모듈 쪽은 나중에 응용할 거고 일단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실시간 데이터 처리입니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노트북 시연 화면을 프로젝터로 띄우니 아까 복원한 운영체제도 전혀 문제 없이 원활히 작동했다. 이제 한번 파일을 실행해 보죠. 보시다시피 센서 데이터가 가상의 그래프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철은 딱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은 없었으나 손녀가 궁금해할 때마다 소곤소곤 답해주느라 집중해야 했다. 아이는 저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거야? 왜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아? 등등의 질문을 쉬지 않고 던졌다. 영철이 미소 지으며 간단한 용어를 풀어 설명해주면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꽤나 잘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사는 뒷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가끔씩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이따금씩 영철을 보며 이 부분에서 뭔가 조언해 주실 점이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다. 영철은 극도로 간단한 의견 정도만 내놓았고 제가 괜히 주제 넘게 나서는 건 실례일 테니 강사님 말씀 잘 듣는 게 좋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이미 영철에게서 어떤 숨은 보물 같은 걸 발견한 뒤인지라 수업 도중에도 은근히 영철에게 눈길을 주며 종종 자신들만의 질문을 쏟아내곤 했다. 어르신, 지금처럼 파이썬에서 모듈 호환이 꼬여서 설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전에는 어디서 일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우리 학교 연구소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강사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수업 자체가 중단될 뻔했다, 여러분. 일단 수업 끝나고 따로 대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은 제 커리큘럼이 먼저예요. 그러자 모두가 네 하고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다. 분위기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영철은 간간히 손녀에게만 집중하며 그녀가 수업 끝나고 다른 아이들처럼 프로그래밍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응, 내일 체험반에 가면 너도 직접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달래주었다. 아이는 그 말에 기분이 풀려 조용히 핑거 페인팅 게임 같은 걸 상상하는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절반 이상의 수강생이 영철 곁으로 달려왔다. 갑작스러운 환대에 영철은 당황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궁금증이 가득했다. 어르신, 예전에는 개발 환경이 완전 달랐을 텐데 어떻게 보안 모듈을 짜신 거예요? 이미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컨설팅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심지어는 명함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 제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지금 보안 이슈로 고민이 많아요. 소정의 비용이라도 드릴 테니 꼭 한 번만 면담이라도. 강사도 옆에서 고개를 주걱거리며 거들었다. 사실 저도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 꼭 지도받고 싶은 분이 없었는데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니 직접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철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다들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퇴해서 손녀 돌보는 게 일상입니 거창한 연구는 옛날에 다 마쳤고 최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 바람에 지금은 저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지만 수강생들의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다.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르신은 왜 이런 평범한 주민센터에 오신 건가요? 강의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수강생도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영철은 그 물음의 순간 잠시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리고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했다. 사실 손녀가 여기서 코딩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둘러보러 온 겁니. 시니어 반은 제게 필요도 없고 요즘엔 배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의 얼굴엔 후회나 아쉬움이 아닌 잔잔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이야기를 듣던 강사와 수강생들은 묘한 감동을 느끼는 듯했다. 그중 한 명이 질문했다. 어르신, 진짜 괜찮으세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면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초빙해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안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은퇴할 때 너무 바쁘게 살아온 내 청년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남은 시간을 손녀와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 회사 일을 할 때는 제대로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지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영철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말이 좋아.
은퇴지. 사실 제 몸도 이제 예전같이 체력이 남아돌지는 않습. 때때로 무리하면 심장이나 허리에 무리가 와서 고생하기도 하고요.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기색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영철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강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혹시 짧은 세미나 정도라도 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제 지인 중에 여러 IT 업계 사람이 있는데 다들 이런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님을 찾고 있거든요. 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웃었다. 글쎄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이제 옛날같이 에너지가 넘치지 않고 손녀가 하루빨리 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일상이라. 간단한 강견 정도라면 혹시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몸이 허락해야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수강생들과 강사, 그리고 주변에 서 있던 주민센터 직원 모두 미소를 지었다. 그 안에는 존중과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안 된다면 강요할 일은 아니죠. 어르신께서 편하실 때 혹시 마음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환영입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영철의 이야기, 과거 업계 상황, 지금의 삶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영철이 크게 자세한 과거를 늘어놓지는 않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도의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라든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었다 등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일에만 매달렸습. 연구 개발 보안 패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들하고 놀 시간도 없이 회사에 묶여 살았죠. 지금은 그때를 되돌아보면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지금 시작 단계지만 이미 시간이 모자라서 가족과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르신처럼 후회하게 되면 어쩌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 그 시기에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저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시간을 더 써줄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게 좋겠죠. 강사와 수강생들은 잔잔한 침묵 속에서 영철의 말을 곱씹었다. 좁은 강의실 한쪽 구석이지만 묵직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손녀는 지루해하지 않고 그저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조용히 쉬고 있었다. 마치 이곳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는 듯한 아이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계속 주변을 맴돌던 주민센터 직원이 한마디 거들었다.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 지금 저희가 겪는 홈페이지 오류 같은 건 정말 작은 문제겠네요. 그래도 여유가 되시면 한 번만 살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부담이 되는데, 사실 제가 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해서 파이썬 기반 서버나 AWS 같은 클라우드도 많고, 직원은 머리를 긁적이며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물론 저희가 뭘 바랄 입장은 아니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예 안 되면 전문 업체 부르는 게 맞겠지만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 죄송해요. 괜히 강요처럼 들렸다면. 영철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아닙니다만 제가 갑자기 의욕을 낸다 한들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서요. 차근차근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 수강생들 중 한 명이 그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 예전에 했던 연구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권위가 있을 텐데 왜 계속 이렇게 몸을 사리시는 거죠? 영철은 손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과거 업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이 더 소중하거든요. 손녀가 필요한 건 유명한 개발자가 아니라 언제든 옆에서 함께 웃어줄 할아버지니까요. 그 진솔한 말에 또 한 번 주변은 조용해졌다. 오래전부터 느꼈을 그의 삶의 철학이 이 작은 강의실 안을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다. 강사가 다시 말을 꺼냈다. 어르신 말씀 들으니 저도 지금의 제가 어디에 더 에너지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물론 저는 가족 부양도 있고 앞으로 할 연구도 있지만 언젠가 저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영철은 희미한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사람마다 선택과 책임이 다르니 저는 그저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 전 회사에서 제 젊음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가족과 함께할 기회를 많이 놓쳤으니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되찾고 싶은 거죠. 옆에서 구경만 하던 한 중년 수강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딸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대학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금방 커버리더라고요. 한창 바쁠 때라 옆을 잘 못 지켜줬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제야 뭔가 깨달은 듯 교실 곳곳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거나 옆 사람과 눈길을 주고받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왜 이런 분이 여기까지 오셨을까? 라는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저분의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분위기였다. 잠시 후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정리하도록 지시하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지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 그리고 혹시 어르신께 질문이 있거나 대화를 더 하고 싶으신 분은 자율적으로 남아서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 어르신께서도 시간 되실 때까지만 괜찮으시다고 하셨으니 너무 부담스럽게 몰려들진 말고요. 몇몇 수강생은 곧장 다가와 명함을 건네거나 다음에 혹시 연락드려도 되나요? 하고 물었다. 영철은 난처해하면서도 예의상 명함을 받아들고 제가 답장을 꼭 드릴지는 장담 못합니. 정말 바쁠 땐 힘들 수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엔 친절함이 가득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영철을 무시하던 젊은 남학생이 잔뜩 주눅든 얼굴로 다가왔다. 어르신, 아까 정말 죄송했음 뭐랄까.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을 무조건 여기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게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영철이 가벼운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럴 수 있죠. 세대 차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저도 제가 젊었을 때는 어르신들을 잘 몰랐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학생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다. 뒤편에 있던 몇몇 학생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들에겐 부끄러운 기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순간이기도 했다. 강의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럽고 따뜻해진 가운데 주민센터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원래는 규정상 수강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여기 오래 못 계시게 돼 있는데 오늘은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니 괜찮으시다면 관리자 입장에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관리가 자주 문제였거든요. 영철이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저야 그냥 좋아하는 일이라 잠깐 손본 것밖에 없는데요, 뭘. 직원은 웃으며 답했다. 이후에라도. 혹시 회의실에서 작은 특강 같은 걸 열면 어르신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도 해볼 수 있고. 그 순간 강사가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다. 네, 바로 그겁니. 주민센터 주최로 소프트웨어 선배에게 듣는 보안과 인생 같은 제목의 무료 특강을 열어보는 거죠. 동네 주민이나 학생들한테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수강생들도 호응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꼭 참석할래요. 영철은 그들의 열렬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언뜻 미소를 지었다. 손녀가 할아버지 하면 재밌겠다 하고 말하자 살짝 곤혹스러워하며 말했다. 하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고 집안 사정도 있긴 합니.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결정을 강요하지 않고 기꺼이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미 영철에 대한 분위기는 처음의 냉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그때 이날 수업 내내 조금 권위적으로 보였던 강사가 조심스레 영철 앞에 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이며 정식으로 사과했다. 어르신, 제가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불편하게 모셨죠. 정말 죄송합니. 원칙 운운하면서 무조건 나가달라고 하다니 제 태도가 너무 아니라고 편협했던 것 같아요. 영철은 그를 일으키며 웃었다. 사정이 있으셨을 테니 괜찮습. 누구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걸 우선 생각하니까요. 다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상대를 이해하면 더 좋겠지요. 강사도 속이 후련해지는 듯했다. 네, 앞으로는 저도 누가 오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 그리고 오늘 노트북도 고쳐주시고 저희 수업을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강생들은 강사와 영철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함께한 시간은 짧았어도 이날 강의실에서는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있었다. 존중과 이해, 그리고 세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체험을 모두가 하게 된 것이다. 어르신, 정말 나중에 특강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영철은 손녀의 손을 잡고 강의실 문으로 향했다. 아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본 듯 두근거리는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손녀가 너무 부산 떨었죠? 아니야. 덕분에 할아버지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거기에 강사가 뒤늦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어르신, 이건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수강 자료 모음집이에요. 필요 없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손녀분과 함께 가볍게 읽어보세요. 영철은 깜짝 놀라며 아이고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했지만 강사는 별거 아닙니. 그냥 간단한 자료입니다라며 건네주었다. 그 마음 씀씀이가 10분 고마웠다. 강의실 문을 나서며 영철과 손녀는 옆에 있는 휴게실로 이동했다. 주민센터 건물 아니라 간단한 자판기, 음료가 놓여 있었다. 손녀가 음료를 고르면서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근데 아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대단한 연구원이었다고? 그게 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영철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옛날 얘기는 별로 재미없을 거야. 그냥 컴퓨터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오래 했단다. 그때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얻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놓치기도 했지. 그래서 이제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해. 아이의 눈빛은 더욱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그 메시지 또한 분명하게 가슴에 새긴 듯 보였다. 알겠어요. 그래도 멋져요.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뭔가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코딩이든 그림이든 너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렴. 할아버지와 손녀는 그렇게 달콤한 음료를 마시며 주민센터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작은 휴식을 즐겼다. 홀 안쪽에는 다양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시니어 재취업 박람회 관련 소식이 붙어 있었다. 영철은 무심코 포스터를 보다가 이윽고 미소를 지었다. 과거에 나는 저런 기회를 찾아 헤맸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영철은 집에 돌아와 손녀를 돌려보낸 뒤에도 잠깐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 직원이 말하던 오류가 꽤 잦아 보였다. 무언가 코딩상의 문제인지 혹은 서버 설정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했지만 영철은 곧 창을 닫았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워 달려들어 해결책을 찾으려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몰두하는 자신을 그리워하지도 또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손녀 사진을 보며 오늘 참 좋은 날이었네 하고 중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 줘서 기쁘다라는 자아도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젠 그마저도 시들하다. 오직 손녀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하는 만족감이 더욱 크다. 그날 밤 그는 강사의 얼굴과 수강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떠올랐다. 한 번쯤은 특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어 가슴 한편에서는 아직 조금은 내 경험이 이 세상에 쓸모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 라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곧 다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모든 걸 내려놓는다. 내일 아침에 손녀가 먼저 일어나면 놀란 토끼 같은 표정을 지을 텐데 그것도 은근히 기대된다. 옛날이라면 절대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 이것이 지금의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며칠 뒤 주민센터 게시판에는 새로운 소식이 하나 올라왔다. 특별 초청 강연, 소프트웨어 보안과 인생 이야기. 날짜와 시간, 장소가 표기되어 있고 강연자 김영철 전 대기업 연구원 OS 보안 체계 공동 개발 이라고 조심스럽게 부제를 달아놓은 안내문이었다. 곁에는 활짝 웃고 있는 강사의 사진도 작게 첨부되어 있었다. 그 밑에 작게 써내려간 문구.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바꿀 한 걸음을 배우자. 주민센터 이용자들은 그 포스터를 보며 수군거렸고 이미 며칠 전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들은 이들은 서로 아, 드디어 열리는구나 하고 반가워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접수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어르신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모양이었다.
물론 영철은 아직 참여하겠다고 정식으로 답장을 주지 않은 상태였다. 그저 강사에게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만 말한 상태. 강사는 그래도 일단 포스터를 만들어 걸어두었고 내부적으로도 홍보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날 오후 강사가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강연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만 벌써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기대들이 커요. 영철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습. 제가 그 사람들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큼의 대단한 이야기가 있을지. 어르신, 이제 은퇴하셨더라도 예전 업적과 경험은 여전히 빛이 날 겁니. 게다가 사람들은 단지 기술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르신 삶의 궤적과 철학, 그리고 그 선택들이 주는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영철은 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야.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삶을 좀 더 넓게 보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날 저녁, 영철은 식탁에 손녀와 마주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서 조그만 강연을 해볼지도 모르겠어. 너도 구경 올래? 손녀는 해맑은 웃음으로 소리쳤다. 당연히 갈래요. 할아버지가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영철은 아이의 얼굴에서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누릴 줄이야. 모든 것을 뒤늦게 깨달은 탓에 이제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려고 한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숨은 재능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그리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느꼈다. 며칠 후 강연 당일, 주민센터 강당에는 예정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렸다. 지역대학의 몇몇 학생들, 스타트업 관계자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 온 주민까지. 강당 앞줄에는 지난번 고급 컴퓨터 활용반에서 영철을 만나고 감동받았던 이들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의 강사가 사회자로 나서서 말했다. 모두 오늘의 초청 강연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 소개합니다. 김영철, 어르신.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호응하는 박수 소리에 살짝 당황한 표정의 영철이 무대로 올랐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좀 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걸쳤다. 손녀도 앞줄에 앉아서 두 손뼉을 힘껏 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해 주신 김영철이라고 합니?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오래전부터 컴퓨터라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전문 지식보다는 제가 은퇴 후 느꼈던 삶의 여러 가지 면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곳곳에서는 경청하려는 진지한 기색이 감돌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민센터 강의실 문턱을 넘기조차 힘들었던 영철. 그러나 오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선 제가 왜 은퇴 이후에 이런 곳을 찾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이 어우러져 있었다. 강연은 점차 보안 기술을 넘어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명했고 청중들은 놀랍도록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남짓이 지나자 강연이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영철은 머쓱해하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손녀가 가장 먼저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손녀. 주변에서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실무 얘기도 좋았지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인상 깊었습니다라는 말이 쏟아졌다. 그때 지난번에 강사가 영철에게 다가와 했다. 어르신, 다시 한번 고맙습. 오늘 분명 이 자리에 온 많은 사람이 기술은 물론이고 인생까지 배우고 돌아갈 거예요. 저부터도 제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철은 넉넉한 미소로 답했다. 부디 젊은 시절에 아낄 건 아끼고 누릴 건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 저는 그걸 뒤늦게나마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하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렇게 이날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모두가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분명 처음에는 저 어르신 수업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저 어르신 덕분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며칠 뒤 영철이 손녀와 함께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해왔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어색함이 싫지는 않았다. 손녀가 즐거워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그 컴퓨터 반에 가볼까요? 그래, 일단 3층 어린이 코딩 교실부터 보고 거기서 체험해도 괜찮다면 들어가 보자꾸나. 둘이 걸어가자 그날의 강사도 반가운 얼굴로 뛰어나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또 오셨군요. 아이랑 같이 잘 오셨어요. 요즘 아이들 프로그램이 생겨서 손녀분도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영철은 고맙다며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주민센터 강의실을 찾았던 날을 떠올리면 참 격세지감이다. 그때는 여긴 젊은 사람들 위주라며 나가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잘 오셨다라고 환영해 주니 말이다. 강사는 어색한 듯 멋쩍게 웃었다.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가 사실 전부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편견과 규정만 강조하기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분위기가 생겼죠. 저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영철은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 그냥 노트북 한번 고쳐드리고 제 이야기 조금 전했을 뿐이잖아요. 아니요, 그 작은 계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센터도 곧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배우는 융합 수업을 새로 기획 중이에요. 어르신께도 기회가 되면 관심 가져주세요. 영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미롭네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곧이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코딩 교실에서 로봇도 움직인대요. 그래, 가자꾸나. 할아버지와 손녀는 손을 맞잡고 복도를 걸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일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건 서로의 편견을 깨고 손을 맞잡을 때 생겨나는 더 나은 미래다. 그날 주민센터의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비쳐들었다. 마치 새롭게 문을 연 이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서로 이을 수 있으리라는 예감을 주듯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은퇴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김영철은 손녀와 함께 새로운 매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진 않았나요? 또는 당신 주변의 어르신 혹은 아이가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무심코 놓치진 않았나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옛날 무용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주변을 둘러보세. 생각보다 많은 분이 놀라운 역사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는 지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죠. 혹은 우리 자신이 언젠가 빛을 발할 숨은 보석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를 나이, 외모, 지위만으로 속단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 당신 곁에 뜻밖의 재능,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 혹은 댓글로 당신만의 숨은 재능 이야기나 편견을 깨뜨리고 존중을 배웠던 순간을 공유해 주실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겪었던 혹은 당신이 지켜본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과정, 그 순간을 떠올리며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 봅시다. 숨겨진 재능과 가치가 어우러지는 세상,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